70살이 되었을 때 당신은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요?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웃습니다. 식탁에 밥 한 그릇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늘 불안하고, 늘 외롭고,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느냐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워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친구는 하나 둘 떠나가고 자식은 바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시간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존중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압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 쓰는 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그 10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기대 대신 존중을 배운 사람.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존중의 다른 이름이지요. 선생님, 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아껴 쓰고 내 것 하나 없이 다 자식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해요. 서운하고 외롭고 화도 나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밤에 잠도 안 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젊은 사람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회사일, 육아, 대출, 생활비.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들도 부모를 찾아뵙고 싶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안 오는 게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바빠서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고 관계는 오래 갑니다. 반대로 기대를 쌓아두면 그 기대는 언젠가 원망으로 변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내 목,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목. 그렇게 선을 그으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비밀.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집도 마음도 그리고 사람도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인연은 놓아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비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상하고 나까지 우울해집니다. 사람을 줄이는 건 외로움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내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멀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힘들고 한쪽만 상처받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비밀. 과거보다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두고 오늘은 정원처럼 가꾸면 됩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망칠 뿐입니다.
오늘 한 끼 밥이 따뜻하고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는 교훈으로 남기고 오늘의 감사는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은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들어왔나요? 오늘 식사할 때 밥맛이 있었나요? 그 작은 순간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네 번째 비밀. 건강을 의무가 아닌 감사로 여기는 사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매일 약 챙기고 걱정하고 검색만 하다 보면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건강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물론 60년, 70년을 쉬지 않고 일한 몸이니 좀 삐걱거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몸을 걱정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감사거리로 바꾸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네. 고마워.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네. 감사해. 다섯 번째 비밀.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가진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남기면 됩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나면 정작 내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내 몫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에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써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소비입니다. 지나치게 아끼다가 정작 써야 할 때 못 쓰면 무슨 소용입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세요. 나를 위한 투자니까요.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마음의 방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미움, 후회, 걱정. 이건 마음속 먼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그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마음의 방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방이 꽉 차 있으면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이제 놔줘도 되겠다. 이 사람에 대한 미움도 이제 놔줘도 되겠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정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도 그 상처를 평생 품고 살지 마세요.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마음 청소는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 그렇게 정리하고 자면 내일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일곱 번째 비밀.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인상이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점점 굳어갑니다. 차이는 웃음입니다. 웃는 얼굴의 사람에겐 좋은 기운이 돌아옵니다. 웃으면 관계가 살아나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웃음은 비타민보다 강한 약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하지만 웃음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어느새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웃으면 주변 사람도 밝아집니다. 웃는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찡그린 얼굴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먼저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공짜약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웃는 얼굴로 사는 게 진짜 품격입니다. 여덟 번째 비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늘 세상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배우는 것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는 순간 뇌는 젊어지고 마음은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져 혼자 고립됩니다. 하지만 배우면 세상과 연결됩니다. 배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책 한 권 읽는 것도 배움이고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도 배움입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배움이 그들을 젊게 만듭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습니다. 배움에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아홉 번째 비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스스로를 만나보세요.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나와 대화할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말고 즐기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고독은 혼자여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고독은 평화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열 번째 비밀. 죽음까지도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죽음은 두려움의 끝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가야 할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오히려 삶을 더 충실히 산다는 뜻입니다.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준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뭘 하고 싶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완성됩니다. 상팔자, 노후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주 작은 습관을 지켰습니다. 감사하고 정리하고 웃고 배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평화로워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식에게 기대 대신 존중을 배우세요. 둘째,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셋째, 과거보다 오늘에 집중하세요. 넷째, 건강을 감사로 여기세요. 다섯째, 돈을 도구로 쓰세요. 여섯째, 마음의 방을 정리하세요. 일곱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여덟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아홉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사세요. 열째, 죽음까지도 자연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10가지가 늙어서도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만 바꿔도 내일은 달라집니다. 노후의 행복은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